했거든. 니네한테 얘기를 못했어. 어떤 거냐면 저기 뭐야. 이번 중간고사 목표 등급을 저한테 오늘 내로 개인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목표 등급. 점수와 같이 보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으로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거는 지난번 받았던 등급을 같이 보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거는. 그러면은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뭔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번 이제 2학기죠. 1학년 2학기 중간기만 합친 그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 등급이.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이번에 목표 등급.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7등급 받았는데 이번에 1등급 받으려고요.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네, 저희 영어 수요일에 봐요. 톡으로 말해주세요. 내가 기억을 못할 수도 영어가 있어요. 마지막이야. 아, 너네 마지막. 아 그렇구나. 영어가 왜 마지막이야? 어떻게 영어가 마지막이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자습해 학교. 몇개 봐? 몇 개 봐? 아 배불렀다. 야, 부담 게 아니야. 아니, 야, 잘 생각해봐. 그럼 이과 애들은 문과 애들 영어 수학 죽어라 할 때 그거 같이 치워야 되고. 그래, 나는 진짜 개극혐이야 이거. 아니 그 왜 이거 좀 아닌 거 아니 같지 근데 않아? 내가 우리 기말 과목 세봤거든. 우리 9과목 봐. 야, 기말 우리는 똑같이 많아. 씨발 9번 본다고? 아, 아홉 개를 들어가 본다고? 들어가. 우리 잠깐 찍고 있어. 기말은 이거랑 문과랑 둘 다 9과목 보는데 우리는 3과목 보고 얘는 6과목 지금. 지금 과학 다 버리고 수학 영어만 진짜 해야 돼. 진짜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나 수학 안 하는데. 내가 안에 깔아줄게. 내가 포기했거든 수학. 나 영어 우리 진짜 지금 하면 되겠지? 우리 학교. 영어 확실한 거? 내가 진짜 어떻게 영어 아니 이번에 서술형 있지 우리. 그렇게나 많아? 있을 걸. 딱 얘기 없었잖아. 제거된. 그리고 고2는 아마 다 있겠지. 있었어. 전에도 있었어. 아니 근데 이번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작년에는 다 쉽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 진짜 목표 점수를 100으로 잡아야지 80이라도 나오겠지? 왜 그래? 너 저번에 다 맞았잖아. 아 저요? 그때 다 맞는 애가 있어? 저 그거 서술형 없어서 맞은 거예요. 아니야, 우리 그때 두 번째 그거 너무 그러니까 두 번째 때 다 객관식이었잖아. 아니야 나 객관식이었을 때 표현했어. 그러니까 서술형일 때는 너가 마지막 시험, 맨 마지막 시험에 다 맞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 객관식밖에 없어. 내가 확실하게 기억해요. 첫 번째 거가 첫 번째 거가 있었어. 그게 주관식이 있었던 거고. 주관식이 있어. 나 두 번째 거 왜 주관식이었어야 되는 거 없었지? 이거 프라이메이트 뜻 뭔지 알아? 이거 그거 공부랑 영장류? 영광에 맞아. 아씨. 그래? 진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나 안 하는데. 나 하나 왔어, 공부. 나 오늘부터 게임 접음. 야 2주도 안 남았어. 아니, 내 다음 나 밤샐 거야. 다음 테스트는 어디 있는 거야?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우리는 꼬라지기는. 아니 다음 진짜 주에 항상 매번 시험 전에 나는 먼저 해놓고 2주 전부터는 좀 자면서 체력 보충을 할 거야 이러면 미친 무슨 체력 보충? 감수 소리하는 거 감사해야 돼 진짜. 나 지구과학반에서 다행이다. 지금 보면 지구과학 개 재밌는데. 재밌어? 너무 재밌는데? 진짜 저런 애들 때문에 1등급 망하는 거야. 나는 지구과학 학교 한 53,200. 야, 나 생명과학 했을 때 진짜 지구과학 한 3학기 돌렸어. 세 바퀴를 돌렸다고? 재밌어갖고. 나 1월 때부터 했어. 암기과 암기과. 이게 약간 그리고 가중반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애들이 이제 선택 과목 4개 있잖아. 그래. 과학 중에서. 근데 물리만 펴는 놈들 약간 미친 그래. 애들이 있고 미친놈. 생명만 펴는 미친 애들이 있고 지구만 펴는 미친 애들이 있고 하나 더 뭐였냐? 야, 근데 수능인데도 아. 막 영어 파갖고 애들 성적 안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애들 있대. 그러니까 그래, 수능 그러니까 그 모든 진짜 나쁜 놈들이야 완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지 내가 잘하면 무슨 소용이겠니? 손가락 하자. 이거 찍히고 있는 거지. 몰라요. 아니 근데 나 큰일 났어. 기간 한정으로 하는 이벤트가 있거든 오버워치에서. 내가 그거를 아니야 진짜 거기까지. 일을 기다렸는데 1년이요? 내가 작년에 오버워치 안 해. 롤도 이번에 패스를 사가지고 게임을 무진장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런데 나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일주일 동안 밤새면서 게임하려고. 그래서 그걸 해야 돼.
진짜 안 할 거예요. 지금 진짜. 야, 이번에 비율 똑같나? 중간 기간? 수학이랑 영어는? 아니. 그 자체로? 수학하고 어디 다녀? 너 수학 어디 다녀? 내 집 앞에. 나 어디 다니지? 야 이번에 수학 좀 고민해야 돼. 나안 그러면 유클리드 갈 수도 있어. 나 유클 아니 유클 갈까 봐 진짜. 수목이 다닐 데가 없어. 맞아 진짜 아닌 것 같아. 야야 연우야 너가 몇 프로 걸어간다고 했나? 그거 괜찮아? 아니 오지 마. 눈이 마르잖아. 오지 마. 아니 유클 가려고. 나도 유클. 차라리 옆을 가. 유클 고민으로. 애플? 아 나도 그쪽 동네 살고 싶어요. 나도 거기 안 살아. 아 진짜? 아 그치 이거 안 사겠지. 엄마도 댄스하러 다니셨었지? 어. 맞지? 아. 내가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소리 기억나? 소리 날 그러니까 어머니도 다니시지 않고 신기해. 아 망했다. 왜? 야, 이거 한 번 봐봐. 테이크 오버인데 볼 수 있었어. 그냥 핸드폰 할래 이따가 어차피 남을 것 같아. 아니야 좀 더 일찍 가자는 마인드. 뭐 안 되지는 다행이다. 야구한다 얘들. 나 야구 봐도 될까? 지금? 아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미친 아니야 아직 안 망했어. 야구 몇 대? 지금부터 밤새면 돼. 그냥 이기고 있어. 아 축하해. 누가 하는다 했지? 귀여워. 조심스럽게. 야 진짜 중국은 왜 자꾸 등장하는 거야 이런 데도? 개빡쳐. 짱깨 거기 나와? 잊어버려. 중국인데. 너는 짱키가 싫어? 쪽파리가 싫어? 생각나. 아 근데 나 아 몰라. 나 짱깨가 더 싫은데. 나도. 나도. 아니 나 요즘 나 중국이 너무 싫어. 나도. 근데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 알지? 아니 뭔 상관이야 한국 사람이 너 너무 안 했어? 넘기시지 않을까? 수학이 아니니까. 넘기시겠지. 근데 이거를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왜냐면 약간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어딘가에 개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나도. 있는데 약간 중국인들은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너무 더러워. 그런 말. 일단 일본 그런 말 사람들은 있잖아. 깨끗하지. 아 일본 사람들은 약간 그 정치인들이 문제인 거. 맞아. 한국인들이 몇 배 엄청 많아지면 그게 중국이다 막 이러잖아. 아니야. 그래도 우리랑 걔네랑 좀 민족성이 다른 것 같아. 내가 봤을 근데 자꾸 나 그 너무 싫어. 한국이랑 계속 빼는 거. 아니 걔네 때. 한국도 뺐대. 방탄도 뺐잖아. 그러니까. 아 손흥민인가? 근데 다 빼. 손흥민도 지는 사람 보지 않았어? 들어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무식한 거지. 야 미국 봐라. 알아서 인정해주니까 가만히 있잖아. 아, 물론 걔네도 좀 문제야. 그냥 다 문제야. 그냥 한국도 내가 문제고. 그래가지고 동아시아가 배울 때 개빡치잖아. 아 안된다. 오 야 진짜. 동아시아 잘못 야 내가 중국인보다 더 역사 잘할 것 같아. 나도 나 동아시아 선택 안 하고 생각 아닌 것 같은데. 나 차라리 생각보다 나 동아시아 아닌 것 같아. 나 저 생명만 하고 싶어요. 진짜로? 동아시아 잘못 왔어. 우리 담임쌤이 동아시아인데 나 큰일 났어. 진짜 못 가르쳐. 아 진짜 아니 그리고 그 야, 나- 진짜 1도 도움 안 돼. 야, 나 수학생- 그거 이유를 모르겠어. 수학생 성대모사 한번 해줘. 나 해봐요. 아니. 야 내가 오늘 영상 보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동아시아 쓰는 거야. 진짜 한국말 계속 생각났어 요즘. 야, 그 정도로 임팩트겠어. 아무렇게나 다음 시. 갑자기 싹 없어져 뭐가. 어? 싹 없어져. 자 다음 거 보자. 어디 갔어? 네 번째 강좌 다 끝내나요? 가서요? 다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끝내는 게 좋은 거 같아. 아니 끝내는 게 좋긴 한데 그거는 이제 이 지문 난이도에 따라 지문 난이도에 따라 다른 거죠. 지문이 쉽다면야 뭐 상관이 없는데 저기 2개 남은 거죠. 네, 2개 남았는데 어쩌죠? 이게 쉽지 않은데 중추신경계. 얘들 아니야 중추신경계 쉬워. 어. 야너 과장자가 조용히 해. 아니 쉽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내용이 이제 쉽지만은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 뒷내용은 쉬워요. 뒷내용은요. 근데 앞내용이 어려서 그렇거든. 그러면은 이 요약을 먼저 보고 들어가자. 네. 그러면은 좀 할만할 거야. 자 보자. 그래 구조 분석을 보면은 중심 내용 1,
1에 대한 예시, 2에 대한 예시, 그래서 요약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여기 감각 인식에 대한 거.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먼저 볼게. 자, 환경 변화가 생기면 뉴런이 발화하는 속도. 아, 벌써 어려운 단어 나왔어. 자, 뉴런이 발화하는 속도에도 상대적 변화가 생긴대요.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뉴런이 활성화되는 속도라고 하면 되려나? 발화라는 말이 어려우면 활성화되는 속도에도 변화가 생겨서 우리 신경세포 말하는 거죠. 뉴런이라는 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속도. 됐어? 패러프레이징 했다. 자, 변화가 생겨서 우리는 그 강도를 인식하게 된대요. 강도가 이거 훔친놈이 아니고요. 그 세기를 말하는 거죠. 그 세기. 됐어요? 그 변화의 세기를 인식하게 되는 거야. 게다가 그 상대성이 작용하게 되면 상대성이라는 거는 다른 걸 말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작용하게 되면 감각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된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상대적 변화를 인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한 거다.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근데 설명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양손을 각각 뜨겁거나 차가운 물에다가 담궈. 그리고 양손을 미지근한 물에 넣는 거야. 이렇게 대야를 이렇게 두 개 준비하고 하나는 뜨거운 물, 하나는 차가운 물.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빼. 그러고 난 다음에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전의 경험이 있겠죠? 여기는 뜨거운 물, 여기는 차가운 물에 넣었던 그 경험. 그 경험이 상대적인 변화로 인해서 두 손의 온도 감각이 상충하게 된다는 거야. 즉 뜨거운 거에서 미지근한 걸로 넣었으니까 얘는 좀 차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은데 차가운 거에서 미지근한 걸로 넣었으니까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둘 다 내 손인데 근데 이 느낌이 상충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란 건 적응이에요. 적응. 자, 적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추신경계에서 기존 감각이 새로운 변화에 맞춰지는 그 과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보자면은 밝은 데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은 이 적응 과정을 통해 새로운 수준의 밝기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그거야. 우리 밤에 잘 때 이제 밝은 상태에서 불 꺼버리면 처음에는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적응을 하면은 이제 보이게 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즉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변화의 그 격차가 크죠? 밝았다가 갑자기 확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이거를 조정을 하는 거야. 적응을 하고 있는 그 과정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즉 또한 적응이라는 거는 미각, 청각의 자극들이 인식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대요. 이건 지문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Our body calibrates our sensations through adaptation process 하고 이제 어쩌고 나와 있는데 내용이 좀 어렵죠. 자, 그러니까 한글 내용만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은 우리의 몸은 적응 과정을 통해서 이 감각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끝이야. 이해되지 이제? 됐지? 자, 이걸 알고 들어가면은 훨씬 더 우리가 쉽게 내용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성인데요. 제목은요. 우리가 환경을 경험하는 방식이랍니다. 됐죠? 자, 내용 바로 보겠습니다. When a change in the environment occurs. 환경에서의 변화가 발생하면 there is 뭐가 있냐면 a relativ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rate. 그러니까 속도에 있어서 상대적인 증가나 감소가 존재하게 된답니다. 자, 근데 어떤 거냐면요. at each가 나왔죠. at each the neurons fire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그 뉴런이 발화하는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부사라고 나와 있냐? 앞에 있는 rate 수식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이거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거 잘못되어 있네요. 자, 뉴런이 발화하는 속도를 말하는 거야. 속도에서의 상대적인 증가나 감소가 있답니다. 뉴런이 발화한다는 거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뭔가 어떤 감각을 느끼려면 이제 신경세포를 통해서 그 감각을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데 속도가 있을 텐데 이 속도에서의 상대적 증가나 감소가 있답니다. 뭐 하게 되면은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요. 환경의 변화는 뭐 굉장히 많겠죠. 아까 말했던
뭐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온도의 차이라던가 뭐 아니면 습도의 차이라던가 뭐 굉장히 많겠죠. 그런 환경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is how intense it is coded라고 나왔죠. 코드라는 거는요 부호화하다, 암호화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강도가 암호화되는지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강도가 암호화되는 방식이래요. 이 말 자체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볼게요. 게다가 상대성은 작용하는데요. To calibrate our sensations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감각을 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조정하다야. 그래서 calibration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쓰자면요. 이게 adjust라는 단어입니다. adjust 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또는 우리가 adapt라고 써도 되죠. adapt도 조정하다의 뜻이 있으니까. 그렇죠? 상대성은 우리의 감각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상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감각을 조정할 수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냥 계속 한 상태로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환경이 들어가면은 그거에 맞춰서 조정이 되죠. 또 어떤 환경이 들어가면은 그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상대성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조정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이어서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place one hand in hot water.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지. 뜨거운 물에다가 한 손을 네가 넣는 거야. 그리고 the other, 나머지 손이죠. 나머지 손을 ice water, 차가운 물에다가 얼음물에다가 담근다면요. For some time, 잠시 동안. Before, 뭐 하기 전에 immersing them both into lukewarm water라고 나왔는데 lukewarm이 미지근한이거든.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에다가 둘 다 그것들을 immersing 하기 전에 담가두기 전에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각각 뜨거운 물과 찬물에다가 너가 이렇게 손을 담궈 놓는다면 이번 experience 너는 경험하게 될 거랍니다. conflicting 상충하는 것을요. sensations of temperature 온도의 감각이 상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랍니다. 상충한다는 거는 이제 갈등이 일어난다. 즉 뭔가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죠. Because of the relative change in the receptors resisting hot and cold.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register 하는 거거든요. register가 등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등록해주는 리셉터가 있대요. 수용하는 어떤 그런 게 있대요. 뭐 신경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런 거에서의 상대적 변화 때문에 이제 상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보자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넣고 뜨거운 물에 손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궜어. 그러면은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이 온도를 느끼는 감각이 상충이 된다는 거야. 이 차가운 거를 얘는 차갑게 느껴야 되고 얘는 뜨겁게 느껴야 되고 이 감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감각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체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의 어떤 그 신경 구조에서. 근데 이 녀석들이 서로 상대적이잖아. 얘는 차갑게 느끼고 얘는 뜨겁게 느끼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등록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뜨겁고 차가워. 얘부터 넣어볼게. 만약에 동시에 안 넣고 하나씩 넣는다고 해볼게. 얘를 이렇게 넣었어. 미지근한 물에 넣었어. 그러면 이제 이 감각이 내 뇌에다가 이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얘는 뜨겁게 느낀다. 상대적으로 얘를 이렇게 딱 하니까 얘는 또 이제 차갑게 느낀다. 이제 여기다가 등록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야. 이 본문에서는. 근데 그게 서로 상반되는 감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충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음 갑니다. 자, 비록 뭐 할지라도 양손이 are now 현재 in the same water. 그러니까 똑같은 물 속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one feels 하나는 느낍니다. that it is colder. 더 차갑다고 느끼고요. And the other 나머지 한 손은 feels warmer. 더 따뜻하다고 느끼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From prior experience. 이전의 경험으로부터의 상대적 변화 때문에. 이건 이해되죠? 너무 쉽죠? This process called adaptation. 자, 적응, 순응이라고 불리우는 이 과정이 바로 뭐 중에 하나냐면요. The organizing principles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principle은 원리고요. organize는 이제 어떤 거를 작동시키다, 뭔가를 활성화하다, 조직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작동 원리 중에 하나랍니다. Operating throughout the central nervous system. 자, 이 central nervous system이 바로 이제 중추신경계죠.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 전반에 걸쳐서 작동하는 작동 원리랍니다. 이걸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을 수능
수능이라는 과정이라고 부른대요. 수능. 적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뜨거운 물 찬물에 있었다가 이제 여기 동시에 넣었어. 자, 뭐 서로 상반되는 이제 감각이 상충되고 있는데 계속 이 상태로 한번 넣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그냥 미지근하다라고 이제 느껴지겠죠.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 It explains. 그것은 설명한답니다. 즉 수능이라는 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why you can't see well. 너가 왜 잘 볼 수 없는지를 inside a dark room. 어두운 방 안에서요. 뭐 한다면 if you have it coming from a sunny day. 너가 햇빛이 쨍쨍한 날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두운 방 안에서 너가 왜 잘 볼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수능이라는 과정이라는 거야. 아까 우리가 물속에서 찬물 뜨거운 물에서 넣었을 때도 처음에는 차갑다 뜨겁다라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하다고 느낀다고 했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우리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수능 과정이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your eyes, 너의 눈가리가 have to become accustomed to 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accustomed 하면은 이게 익숙한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원래는 우리가 be used to ing 이렇게 많이 쓰죠. 뭐뭐에 익숙하다. 이거를 be accustomed to로 쓸 수도 있어. 뭐뭐에 익숙하다. become이 붙었으니까 뭐뭐에 익숙해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 have to니까 뭐뭐에 익숙해져야 한다. 됐어? 됐죠? 너의 눈은 익숙해져야 돼. 뭐에? 새로운 수준의 luminance에. luminance는 밝기를 말해요. 새로운 수준의 밝기. 즉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이라는 밝기가 확 변화가 됐으니까 이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적응, 수능은 뭘 설명하냐면 왜 사과가 신맛이 나는지 after eating sweet chocolate. 그래서 이 달콤한 초콜릿을 먹고 난 후에. 이러니까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각이라는 것도 감각이잖아요. 감각. 우리 사람의 오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오감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게 통용 가능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 traffic seems louder in the city. 그러니까 도시에서 교통이 더 시끄러운 것처럼 보이는지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If you normally live in the country. 여기서 country는 그냥 시골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아니라 너가 시골에서 평범하게 산다면.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감각의 상대성이에요. 감각의 상대성. 됐죠?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항상 느끼는 것들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반지하에서 살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그 반지하에서 살 때는 별 불편함 없이 잘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좋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한번 그 집이 이제 안 나갔어서 한 반년 정도 뒤에 이제 그 반지하 집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나 깜짝 놀랐어. 그 반지하 집을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 쾌쾌한 그 냄새 뭔지 알죠? 그 눅눅한 냄새 있잖아. 그게 확 나는 거야. 이 냄새 확 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 집에서 거의 한 6년을 살았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서 6년을 살았지? 막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나보고 여기 다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냐? 나는 못 산다. 이런 게 이제 바로 그런 환경에 대한 상대성인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상대성. 환경에 대한 상대성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제 받아들이고 나면은 수능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모든 감각이 그거를 다 적응 기간을 거쳐서 이제 우리 몸이 완전히 적응하게 된다라는 거야. 즉 다 결국 그 얘기야.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내용을 다 본 것 같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죠? 막상 보니까. 그렇죠? 결국에 하고 싶은 내용은 뭐다? 요거. 환경 변화가 생기면은 우리 몸은 그 적응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감각을 조정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냥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됐죠? 자, 한 질문 하고 끝내버리면 되겠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도덕성 얘기야. 진짜 이 모의고사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난이도 높은 소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도덕성이라는 말.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글을 서술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그 언제였지? 재작년인가에 이제 나왔던 모의고사 중에 이 도덕에 관련된 얘기하면 맨날 나오는 놈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있거든. 맨날 그 새끼 나와. 벤자민 프랭클린. 그래갖고 무슨 뭐 호혜 원칙이니 뭐니 막 겁나 어려운 막 말 쓰고 막 아무튼 그래서 어려워 이 도덕성에 관련된 게. 근데 일단 제목 주제를 먼저 한번 볼게. Share morality. 자, 공유된 도덕성은요. Enables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을 가능하게 한답니다. within a group. 한 집단 내에서. 뭐야 이게? 공유된 도덕성. 공유된 도덕성이라는 거는 도덕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이게 뭐다? 집단 내에서 서로 의존을 할 수 있게 해준다랍니다. 좀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냥 바로 갑시다 내용.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require 뭘 요구하냐면요, 어떤 공통의 ground 기반을 말하는 겁니다. 베이스예요, 베이스. 어떤 공통의 기반을 요구한대요. 사회적 상호작용은 당연히 그러겠죠. upo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겠지.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왔다. 여기서 upon 대신에 얘들아 on 써도 돼. 됐어요? 우리가 어떤 기반으로라는 말을 쓸 때 전치사 on을 쓰죠. be based on을 쓰잖아. 그렇죠? 그래서 on이치를 쓴 거야. upon을 써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어떤 기반이냐면 the involved parties니까 involved는 관여된, 관련된 이런 뜻이야. 관여된 그 당사자들이 can coordinate 아까 봤던 조정하다의 뜻이야. 조정할 수 있어. 그들의 행동을. 다시 볼게. 그 관여된 당사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기반을 요구한답니다. 지금 되게 추상적으로, 이거 비유적으로 썼거든요. 좀 포괄적으로 썼어요. 포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공통의 기반,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건지 좀 애매하죠. 지금 이 공통의 기반이란 게 대체 뭘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뭐 행동을 조정한다는 건 뭐 어떤 행동을 뭐 어떻게 조정한다는 거냐? 뭐 이런 게 조금 애매하죠 아직. 그래서 뒷내용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뒷내용 볼게요. 자, 여기서 interdependent. 아까 우리 제목에서도 나온 건데 dependent는 의존적인 건데 inter가 붙으면 왔다 갔다거든.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이란 뜻이야. 자, 상호 의존적인 집단 안에서는요, 이니치 또 나왔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됐어? 인간과 다른 프라이밋 영장류가 살고 있는 그런 상호 의존적 집단 안에서는요, 개인들은 must have. 자, must 나왔거든. 자, 우리가 모의고사를 읽을 때 얘들아 하나 팁을 줄게. 명령문이나 아니면 해야 한다 시리즈들이 있어. must, have to, need to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필자가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즉 이런 부분이 웬만하면은 요지 또는 필자의 주장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다. 다시 한번.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져야 된대. even greater common ground를요. 훨씬 더 큰 공통의 기반을 가져야 된대. 아까 위에서도 뭐 공통의 기반을 가진다라고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더 큰 기반을 가져야 된대. 뭐 하기 위해서? To establish and maintain social relationships. 사회적인 관계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윗내용과 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윗내용은 뭐였냐면요,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무엇이다? 관련된 그 당사자들이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간이나 뭐 영장류들이 사는 상호 의존적 집단에서 어떻다? 개인들은 사회의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공통의 기반을 가져야 된대요. 자, 이거는 조금 소규모로 얘기한 거고 이건 좀 대규모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위에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들. 자, 우리 6명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자, 그러려면요,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려면요, 기반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기반이 어떤 거냐면 바로 무엇이다? 우리 당사자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뭐 해야 된다? 행동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리가 밖에서는 담배 피고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담배 피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는 그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상호작용에서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밖에서 막 욕하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욕하면서는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고 너네도 마찬가지죠. 됐어?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는 그런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근데 이거를 더 넓게 보자는 거야. 지금은 우리 한 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 렉스캉학원 전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회가 좀 더 넓어졌죠? 그러면은 이런 사회에서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상호작용하는 이제 상호 의존적인 집단이라는 거는 더 큰 사회를 말하는 거야. 더 큰 사회. 자, 그럼 더 큰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더 큰 기반이 있어야겠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면. 됐어요? 그 얘기 한 거야. 이어서 가볼게. 이러한 근데 공통의 기반이 뭐래요? 모로그티래. 도덕성이라는 거야. 도덕성. 일단 이러한 그 공통의 기반이 뭐다? 일단 도덕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도덕성이란 건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이제 지켜야 할 뭐 예의 범절? 약간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그죠? 얘들아, this is why나 that is why나 이렇게 나오면요,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세요. 알겠죠? 그게 제일 좋아요. 그냥 그래서 해석해요. 그래서. 원래 해석은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되잖아. 근데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게 니네가 안 헷갈려. 알겠지? 그래서 도덕성은 종종 정의가 내려진답니다. 뭐로 정의가 내려지냐? A shared set of standards. 공유된 a set of 일련의 기준으로 여겨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가 내려진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면요 도덕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어. 저 위에서 말했지. 그 공통의 기반이 도덕성이라 했잖아. 도덕성이 있어야 돼. 그럼 도덕성이란 건 뭐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된 일련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유가 돼 있어.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됐어요? 여기서 공유된이라는 의미는요 사실상 그 prevalent의 의미예요. prevalent 만연한 이런 의미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보편적인의 의미야. 보편적인. 그렇죠? 자, 그럼 기준이 어떤 거냐? For judging right and wrong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In the conduct of social relationship. 우리 사회적 관계의 conduct는 뭐 수행, 실행 이런 거죠. 이런 행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공유된 일련의 기준으로 정의가 내려지는 이유가 바로 뭐야? 도덕성이니까. 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공통의 기반이 있어야 돼요. 공통의 기반. 이 공통의 기반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게 이제 국가가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 도덕성에 대한 예시로서 뭐 마약 얘기를 해볼까요? 마약?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마약이 합법이야. 예를 들어. 근데 우리는 불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도덕성의 개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도덕성. 우리는 마약이 뭐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래서 뭐 안 하는 게 좋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어. 그렇죠? 아니 이건 결국 나도 차고 하는 건데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과 내가 과연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공통의 기반이 없잖아요. 그 공통의 기반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도덕성을 그 기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면 그 공통의 기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다?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똑같은 기준의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됐어?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성이라는 게 기준이 된다는 거야. 이 도덕성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옳은 행동이야, 이렇게 하면 나쁜 행동이야 라는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바로 도덕성이라는 거지. 됐어? 그쪽 나라에서는 마약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 나쁜 거거든. 그렇잖아. 왜? 우리나라에서의 공유된 그런 기반, 즉 도덕성은 마약이 나쁘다고 하고 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약한 행위는 나쁘다라는 기준으로 하는 건데 걔네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지? 뭔 말인지? 오케이? 다음 가볼게. 자, no matter how 나왔는데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이죠. 한 단어로는 however죠. however. 자, 아무리 뭐 할지라도 it is conceptualized. 그것이 어떻게 개념화되든지 간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뭐뭐 되더라도가 좀 더 낫겠네. 그것이 어떻게 개념화되든지 간에 즉 뭐 trustworthiness니까 신뢰성이겠죠. trustworthy가 신뢰하는 거니까 신뢰성, cooperation 협동, justice 정의, caring 뭐 caring은 이제 뭔가를 케어해 주는 거 뭐 보살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뢰성, 협동, 정의, 보살핌이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얘가 어떻게 개념화되든지 도덕성이라는 건 항상 about the treatment of people, 사람을 대하는 거에 관련된 거란 거야. 그러니까 이 도덕성이라는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이게 누가 정하는 건데, 누구는 옳다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그르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정하는 기준이 이런 거든지 간에, 됐어? 그 정하는 기준이 뭐든지 간에, 어떻게 도덕성이 개념화되든지 간에, 도덕성이란 건 어쨌든 사람의 어떤 사람을 대하는 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사회적 관계에서요. 됐죠? 됐죠? SSY 또 나왔어. 그래서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there is surprising agreement가 있답니다. 여기서 agreement는 일치예요. 일치. 동의가 아니야. 일치. 합의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likely는 그냥 아마도라고 해석하면 돼. 아마도. 알겠지? 아마도 그래서 아마도 놀라운 일치가 있는 것일 거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Across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perspective는 관점이죠. 즉 광범위한 관점에 걸쳐서요. 어떤 관점이냐? That a shared sense of morality is necessary to social relations. 사회적 관계에 공유된 도덕적 감각이죠. 도덕성이겠죠. 공유된 도덕적 관념이 사회적 관계에 필수적이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대신 동격이겠네. 동격. 얘랑 똑같은 겁니다. 됐죠? 다시 공유된 도덕관념이 뭐겠어요? 나도 마약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너네도 마약이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공유된 도덕관념이죠.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사회적 관계에서. 아까 말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서가 아니야 나는 마약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뭐야? 그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야. 공유된 도덕관념이 아니니까. 우리는 모두 공유된 도덕관념, 모두 다 똑같은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관점에 걸쳐서 일치가, 합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합의가 있는 거라고. 합의점이 있는 거라고. 도덕성이라는 거. 똑같은 관점이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 전부 다 마약이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일치가 있는 거라고. 됐나요? 다음 내용. 마지막 문장 갑니다. 자, evolutionary biologist, sociologist, philosophers. 그래서 진화 생물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는 전부 다 seem to agree with,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social psychologist. 됐어요? 뭐 어떤 거에다가? 잠깐만요. 좀 아파갖고. 자, 사회 심리학자에 동의하는 것으로 여겨진답니다. 근데 어떤 심리학자냐? 이제 대절이어가 나오는데, 대절이어를 보면 relationships 주어 나와 있고 are not 동사에 possible 보어까지 나와 있어.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지. 그래서 동격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로 쓰면 안 돼. 자,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예요. 집단 내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 얘들아, 아까 초반에 나왔었는데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거는 결국엔 무엇입니까? 공유된 도덕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이게 상호 의존적이죠. 자, 다시 집단 내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는 어떤 집단 내에서의 상호적 관계냐? That humans depend on이래요. 즉 인간이 의존하는 집단 내에서의 상호 의존적 관계는 가능하지 않대요. 뭐가 없다면? 공유된 도덕성이 없다면. 그렇죠? 그냥 정리하는 거야. 우리 처음에 말한 거 다시 말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냥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들이 이거에 다 동의했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대절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대절 내용이 뭐야? 공유된 도덕성이 없다면, 우리 모두 똑같은 기준의 도덕성이 없다면이야. 됐어? 똑같은 기준의 도덕성이 없다면 그럼 뭐다?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됐어? 응. 자, 그래서 구조 분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부분. 그래서 초반에 아까 말했다시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뭐다? 사회적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기반이 필요한데, 그 공통의 기반이 무엇이다? 도덕성이다. 자, 근데 그 도덕성이란 건 특정 행동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부연 설명으로서 도덕성이란 건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을 대하는 거에 관련성이 있죠. 이게 도덕성이고, 따라서 공유된 도덕관념은 뭐야? 당연히 필수적이겠죠. 우리 사회적 관계에서요.
자, 그 공유된 도덕성이 인간이 의존하는 그런 집단 내에서 상호 의존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없다면 상호 의존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요약까지 보자면, 자, 공유된 그런 이제 뭐라도 튀는 도덕성은요. 여기 내용부터 볼까요? 행동들을 뭔가 이제 코디네이팅은 이제 조정을 하는 거겠죠?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덕스를 저칭한대요. 어떤 이제 얘도 이제 수행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판단할 그런 기준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얘네 둘이 병렬이었구나. 쏘리. 행동을 판단할 기준을 제공하고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집단 내의 상호 의존을 가능하게 한답니다.